봐. 지목 말라 지금. 앉아. 앉아. 저번에 이제 드랍 잘하잖아. 한 따까리 하니까 실전 드랍. 실드. 그냥 몸 풀다가 이제 실전 드랍. 선두게임하고 상인이 옆에서 지켜줄게요. 뭘 지켜? 어떻게 지켜줄 건데? 그냥 응원해주는 거지 뭐. 오면은 형수님 생각보다 타본 급합니다. 알아요. 아까 실수님 따라가다가 뒤에서 말은 안 했는데 겁나 당황했어요. Where is she going? 그치 이상한 데 가지. 어디였지? 왼쪽이에요. 왜 넘어와? 아이 왜 나한테 아이 저 어떻게 해야 뱅크를 제대로 이용하는 걸까요? 저희가 원심력이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저희가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놨고 그걸 뱅크라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렇게 벽을 타야겠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핸들링 안 하는 느낌으로 벽에서 버티는 거. 일단 그것만 해볼게요. 네. 코너 할 때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요. 실전에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좌절하지 말고 형수님 할 수 있고요. 아니, 꼬마아가씨 안녕. 안녕. 거의 소년만. 나 코너링 잘하더라고. 갈 때를 보고. 그렇죠. 뱅크 높게. 높게. 오! 골반 빠진다. 호홀 씨. 왜 넘어진 걸까요? 그냥 가셔도 되는데 여기서 앞브레이크 잡으면 바로 이게 지금 인절미 같은 상태라 굉장히 미끄러워요. 여기서 앞브레이크. 맞아요. 네, 이런. 예. 오! 홀리 쉣. 야, 나인이 가보신 것 같다, 야. 이제 그렇지. 오. 야 근데 전체적으로 코너도 되게 부드러워졌다. 네. 저 뱅크에서 이제 속도가 붙으면 제가 저도 모르게 이제 몸이 좀 움츠러들면서 뒤로 이렇게 빼더라고요. 네. 자연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맨날 식스님이랑 저랑 주댕이가 마르고 닳도록 뉴트럴 무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 어떤 상황에서 조금만 당황해도 금방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영상으로 보면은 저게 뭐 저렇게 힘들지 할 텐데 그쵸? 그렇지. 나 지금 내 속도가 거의 마하거든? 그렇죠. 제가 보면 거북이겠지만 그렇지. 그 알아. 그 그럼요. 근데 사실 그렇게 느리지도 않아요. 처음 오신 분 대비. 아 저는 산 체질인가 봐. 오케이. 뭐가 딱 걸렸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와 시카다 추스야. 전 잘은 모르겠지만 멋지지 않다는 건 알겠어요. 존나 웃긴다. 네가 더 아빠. 옆모습 보자. 그래. 이진이한테 잘 어울려. 그래. 반대로 웨이프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돌려야 하는데 제가 계속 몸을 옆으로 눕힙니다. 그래서 짬짬이 오른쪽으로 몸을 눕힙니다. 상체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도 짬짬이 연습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버릇을 잘못 들인 게 아니고 그냥 원치 않는데 이 비루한 몸뚱이가 말을 쳐들어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튼 뇌가 굳어버린 이런 상황에서는 사부작 연습하면서 성공 빈도를 조금씩 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상체는 안 기울어지고 자전거만 랜딩면으로 넣어주는 그나마 안정적인 자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확실히 상체가 기울어진 이전 자세보다 안정적이죠. 일단은 각 잡고 한다기보다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자발적인 겁니다. 제 자발적인 거 시키지 않았어요. 한
요 정도. 이거 진짜 약간 우욱할 그 내장 올라오는 느낌 날 수도 있어요. 영상은 이건데? 자, 내가 뜰 때. 빠바바 빠바바. 대박. 와우. 존나 딱 하고 오면은 와차 잡아가지고 와. 아무도 잡아준다는 소리 안 해. 자, 그래서 3단계로 타볼 겁니다. 천천히 롤링, 빠르게 롤링, 그 다음에 드랍. 나이스. 예! 한 다음에 pushing the arm. 예! 그 다음에 pushing. 뭐고? 이게 성공인가 싶죠? 저희가 여기서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 이유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본인이 알고 있는 드랍 자세를 시도함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기 때문입니다. 본인 기준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앞바퀴를 공중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뒷바퀴도 자세히 보시면 살짝 떠 있습니다. 빵수님은 한번 벽을 깼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시간 문제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별거 아니네요. 저 새끼 나무 뒤에서 뭉쳐보고 있는 것 같아. 귀여워. 멍청하게 생겨가지고. 귀여워. 일단은 그 MTB 자전거에 대한 신뢰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정도 버텨주는구나. 네, 전에는 그 감도 없고 내가 뭐 이렇게 했을 때 다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저와 자전거에 대한 신뢰가 좀 생겨가지고 진짜 이게 잠깐이지만 하늘을 날고 딱 그렇지, 착지하는 그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꺼서, 아이고. 아이 그렇지. 와, 너무 기분이 좋아요. 형님도 홀리 씨. 와우. 와우.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평지에서 훈련하고 내리막에서 훈련하면서 자세를 잡았지만 기물 같은 거에 실제로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굉장히 저희가 신경 써질 게 디테일하게 더 많아져요. 뉴트럴 포지션이라든지 기울기라든지 내가 시선 처리 같은 거라든지 평지에서 돌 땐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 산에 가면은 내가 이걸 정확히 딱딱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타이밍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코스에 맞춰줘야 돼요. 그런 뭐 요소들 때문에 평지에서 연습한 것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기술들을 점차 코스에 적용해 나가는 거죠. 유튜브로 보든 개인 연습하든 레슨을 받든 이게 산에서 자세를 잡는 것보다 평지에서 자세를 만들고 그 그렇죠. 자세를 준비해 놓는 거야. 자기 몸에 이렇게 그간 산악 라이딩 해도 괜찮아요. 네. 즐겨야 되니까 그 산에 가서 이제 그 준비해 놓은 자세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평지에서 되는데 산에서 왜 안 되지?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지에서 기물 없이 반협을 해요. 되거든요. 작대기 하나만 놔도 안 돼요. 아실걸요 이거는? 왜냐? 작대기를 넘어야 되는 타이밍을 신경 써야 되거든요. 하물며 산에서 다운힐 쪽에 반협을 하려고 그러면 주변에 나무 있죠? 흙 있죠? 내리막이죠? 접지 다르죠? 나무 뿌리 우둘퉁툴하죠? 그다음 착지했을 때 어떻게 될지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움 있죠? 그러니까 많은 변수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시간을 들여서 그 안됨을 점점 깨 나가야 되는 거죠. 예쁜 내리막에서 한번 해보고 나무 뿌리 조금 있는 데서 한번 해보고 사실상 순차적인 빌드업이죠. 평지에서 연습한 사람은 산에서 실력이 이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늘 수 있죠. 왜냐면 그 목표가 있고 자기가 자세를 알기 때문에 그쪽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 3년 전에 식스님처럼 뭐 괜찮긴 한데 일단 자세가 굉장히 엄성하면 그 평지 테크닉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평지에서 연습을 아예 안 한 게 완전 티가 나요. 평지에서 코너링 더 연습하셔야겠다. 코너링 산에서 아예 안 나오니까. 근데 내가 평지에서 막 하니까 잘해.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잘해서 놀란 표정인데 지금. 말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진이가 그때 많이 놀랬었지. 하지만 저도 그때는 몰랐죠. 그 사이에 적용하는 그치, 그 기간이었어 사실은. 적용하는 기간이었어요. 저거 자랑하려고 기다렸나 봐.